안녕하세요. 한골 구성 성명학회의 예지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학설에 속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지금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는 성명학 학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명학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른 거는 뭐 극히 일부기 때문에 전부 다 생략하고 지금 철학관에서 80~90%가 쓰고 있는 한문획수 방식의 원형이정 방식이라든가 혹은 요즘 이제 많이 일각에서 알려지고 있는 파동 성명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철학관의 80~90%가 한문 획수 갖고 이름을 짓는데요.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 주역의 64회 중에서 바로 건기에 해당되는 천도의 운행을 도로 표현한 그 원형 이정 방식에 의해서 1에서 80일까지 수리를 이제 좋고 나쁜 거를 분리해가지고 획수에서 좋게 되면 그 이름은 좋다, 나쁘면 나쁘다고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한문 획수로 풀이하는 거는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 한문은 부세에 의해서 획수가 달라져요. 자, 우리나라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경제성장에 일조를 가하신 정지영 회장님 이름 한번 풀어보기로 할까요? 자, 정지영 회장님 이름은 제가 얼굴은 받쳐주는데 매번 얘기하지만 이게 머리가 좋다 보니까 필체가 좀 약해. 한문은 더 취약해요. 그냥 대충 보세요. 자, 이게 15핵이고 이게 8핵이고 이게 5핵이 돼요. 근데 이 우후방이라는 요 글자가 사실은 이게 고루변에서 나온 부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9핵으로 써요. 자, 15핵으로 쓰게 되면 이 총 핵이 몇 핵이냐면 28핵이야. 28핵은 팔합격해가지고 풍파를 많이 겪는 격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19핵이 되게 되면 모두 총 32핵이 돼. 32핵은 득제격이라 그래서 재물이 많은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한문 획수로 푸는 이 방식은 바로 부세에 따라서 획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논하는 게 분분해요. 그래서 약간 좀 아이러니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방식은 또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저한테 잠깐 듣거나 혹은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름을 짓기 때문에 사실은 장명가들한테 가서 이름을 지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장명가들이 이름을 지어야 돈이 되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당신 사주에는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름에다 한문에다 물수변을 넣어줬고 당신은 금이 필요해. 그러면 이름에다 세금변을 넣어주고 목이 필요하다면 나무 목변을 지어주는 방식이 다였어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사주를 모르고는 이름을 지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장명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짓는데 이 방식은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잠깐만 배워도 누구나 다 지을 수 있어. 자, 김대중 이름 한번 풀어볼까요?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8핵이 돼요. 그리고 이게 3핵이 돼. 그리고 중은 이게 4핵이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역의 건기에서 원형위정 방식을 이용한 거라 그랬죠? 자, 이름의 첫자. 이렇게 된 건 7핵이야. 이거를 원격이라 그래요. 초년을 나타내. 그러면 7핵은 독립격이라 해서 좋은 뜻으로 풀이가 돼요. 그리고 성하고 이름의 첫자.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거는 형격이라 그래. 형격을 이거는 중년을 나타내는데 몇 핵이 돼요? 11핵이 되죠. 11핵은 신성격이라 해서 이 또한 좋은 획수로 풀이가 돼요. 신성격. 그리고 성하고 이름의 끝자. 이렇게 되는 건 이거를 이격이라 그래요. 이격은 장년을 나타내. 이게 12핵이 돼. 12핵은 박약격이라 그래요. 박약격. 그리고 이름의 세 개를 다 합친 거를 총핵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정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형, 이정 해가지고 이거는 노년을 나타내는데 모두 몇 핵이에요? 15핵이 되죠. 15핵은 통솔격이라 그래요. 이건 초년, 중년, 장년, 노년을 나타내가지고 1에서 81수리를 정해놓고 여기서 핵수가 의미가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다 핵수를 다 몰라도 어때요? 신성격 좋다는 느낌 들죠? 또 독립격 뭔가 좋은 느낌 들죠? 통솔격 좋은 느낌 들죠? 박약격은 뭔가 안 좋죠? 이렇게 핵수가 안 맞는 김대중이나 이름을 가진 이 대통령 이 이름이 사실은 정치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정치 생명력이 길었던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을 하는가 하면 어떠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얼마 전에 좀 됐는데 모 프로그램에서 성명하게 돼서 나온 적이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이름을 찾았어요. 근데 몇몇 사람을 찾았는데 김영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통령을 하는가 하면 일개 많은 사람들이 또 지극히 평범하게 살거나 좀 더 비난하게 살아가는 그 이름들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문이라는 건 이렇게 모순점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굳이 이름을 따로 지을 필요가 없어. 왜? 우리나라 성씨가 뭐가 제일 많아요? 김씨, 이씨, 박이죠. 그러면 여자, 남자 분리해가지고 이름을 뚝 적어놓고 아무나 오면 그 이름을 핵세 맞춰서 주면 돼.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한문엑스에 풀이하는 이게 모순점이 이건데 제가 잠깐 여담을 얘기를 하면 저희 친정엄마가 한 30여 년 전에 삼청동에 가면 김아무개라는 유명한 장명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가셨어요. 저희가 일남 3년대 오빠 이름만 좋고 딸 셋은 이름이 다 나쁘대. 그래서 그때 당시 딸 한 가마니를 주고 딸 3명의 이름을 다 지어갖고 왔는데 우에 언니가 친구가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100일 집을 갔는데 이름을 아무개라고 부르는데 웃음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너 김아무개한테 줬지 그랬더니 어머 어떻게 알았어? 그러더래요. 야 우리 엄마가 1, 2년 전에 야 그 이름을 똑같이 받아왔다 할 정도로 요게 이 지금 한문엑스로 쓰는 이름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걸 오래전부터 배웠지만 이거 가지고는 인간의 운명을 유추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짓다 보니까 또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요 이름에서 이제 조금 발전된 게 뭐냐? 파동성명학이야. 여러분들 파동성명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제 강의를 통해서나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파동성명은 그래도 이러한 한문엑스에 비해서 성격 하나만은 기가 막히게 잘 맞아. 아주 놀라워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 파동에는 자음만 갖고 소리가 안 나. 자음과 모음이 결합이 돼야지 소리가 나죠. 그래서 저도 오래전부터 이 성명학을 배웠지만 성격은 기가 막히게 잘 맞고 또 10명 중에 6명은 잘 맞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강의를 했었는데 강의도 하고 이제 상담도 했었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데이터가 나와. 근데 차츰차츰 안 맞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게 한 40% 됐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자음만 풀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이 어우러져야지만 소리가 나는데 그 파동은 자음만 갖고 하다 보니까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수천 명의 그 임상을 통해서 모음을 가지고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탐구하다 보니까 그 전륜발이식 파동 성명이 완벽한 파동 성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파동 성명은 바로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회가 정말 소리의 파동 성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동 성명학에서 완결판이 된 게 저희 한글 구성 성명학인데 자몽을 다 해서 이름을 분석해 보니까 너무 잘 맞아. 그래서 따로 사주를 볼 필요 없어. 이름 석자 가지고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떤지를 80, 90%를 알아낸다라는 건 기가 막힌 학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 결국은 불러주는 이름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름을 정말 전파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책을 쓰려고 보다 보니까 어때요? 최소한 한글 구성 성명학인데 한글이
탄생된 동기라든가 제작 원리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 그 책을 정독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는 제가 그동안 배웠던 그 오행의 이론이 두 개가 바뀐 게 있어. 뭐냐면, 기역, 희역은 옥이다. 그리고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은 화다. 그리고 이응, 희욱은 토다. 그리고 시읒, 지읒, 치읒은 금이다. 그리고 미음, 비읍, 피읍은 이게 수라고 되어 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니까 이 이응, 희욱이 수구 그리고 마바파가 토로 되어 있어.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니까 그동안의 기존으로 제가 오랜 동안은 이런 논리를 배웠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이렇게 반대적으로 나와서 그때부터 다시 또 제가 1년을 이응이응 들어간 이름이나 마바파 들어간 이름을 가지고 또 1년 동안 인상을 해봤어요. 인상처럼 정확한 게 없어요. 해보니까 역시 이응, 희욱이 토고 마바파가 수였어.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는 그 신경진이 쓴 은혜본에 마바파는 수요, 이응, 희욱은 토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조금 진작 알았다면 1년씩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도 가끔씩 제 책을 본 사람들이나 훈민정음 해례본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이 많이 와요. 선생님 책하고 해례본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면 이제 제가 얘기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천 명을 인상 가지고 다 해놓은 거니까 마바파가 수였고 이응이게 토였습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연구해서 이제 만들어진 성명학이 바로 구성 성명학인데 이거를 자음 파동 성명학과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어떻게 해석이 달라지나? 자, 71년생 신혜생이 있어요. 이대영. 여기는 이제 자음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74년생 갑인생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한성주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이름은 보면 옆에 그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표에서 이렇게 보면은 4가 5를 생해주고 또 5가 7을 생해주죠. 이 이름 보면 4가 6을 생해주니까 6은 뭐라 그랬어요? 재물이고 처가 된다 그랬죠. 응? 자, 이렇게 서로 상생이 되니까 이거는 자음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졌다라고 하고 좋은 이름이라고 평해요. 한성주도 마찬가지예요. 8이 뭐를 생해줘요? 이렇게 학문을 생해주고 또 5가 남편, 명예 이거를 생해주고 또 이렇게 6으로 서로 상생이 되기 때문에 이 한성주란 이름도 좋은 이름이라고 해요. 자음에서는. 근데 여기에 모음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하기 좋게 해놓을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4가 7을 극하면 직업이 없어지고 명예가 없어지죠? 네? 그리고 제가 이쪽을 또 안 해놨네. 여기는 빨간 글씨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보기가 쉬우니까 제가 따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돼요. 이게 0이 돼요. 0.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게 뭐예요? 학문이 돼 있죠. 그래서 양쪽에 이
오륙이 학문을 극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명예가 깨지고 직업이 깨지고 또 학문이 깨지는 이름이 돼요. 모음이 들어감으로써. 이 한성주도 보면은, 자, 아까는 다 상생했지만 이렇게 뭐가 많아요? 여자는 7, 8이 뭐라 그랬어요? 직업도 되지만 남편도 된다 그랬죠. 자, 7, 8이 몇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름 석자 안에 6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6개가 들어갔다는 거면 남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있다라는 건, 자, 남편이 많다라는 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주에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간사론잡이라 해. 간사론잡은 배우자 덕이 없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이름들이 남편 덕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다 남자니까 주변에 남자친구가 많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부소로 달고 다녀. 이 이름도 뭐예요? 7이라는 건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 관이라 그랬지. 간공서. 그래서 간을 친다라는 건 항상 간제로 달고 다닌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음이 들어감으로써 해석이 달라져. 이게 바로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름 중에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이름이요? 네. 네. 김은영이요. 김은영이요? 네. 몇 년생이에요? 73년생이요. 73년생이면 소띠네요. 네. 자, 이름이 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사실 부르고 풀어봤는데 안타깝게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를 더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 해도 괜찮아요? 네. 네. 해주세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왜 그런가를 이제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쉽겠죠. 자, 여기서 1, 2는 뭐를 극하냐면 이렇게 서로 하살표 방향을 서로 극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1, 2가 5, 6을 극하게 되면 5, 6은 뭐예요? 여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되고 재물이 돼. 남자는 여기다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처가 돼. 그 이분은 여자분이죠? 이름이? 자, 그러니까 뭐를 극하고 있어요? 2가 6을 극하고 있죠. 그러면 아버지하고 인연이 없고 재물하고 인연이 없어.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뭐예요? 0이 뭐를 극하고 있어요? 3, 4를 이렇게 극하지. 하사표 방향이 극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자는 자식에 해당되죠? 그쵸? 그리고 또 3이 8을 보고 있죠. 자, 3이 8을 본다라는 건 뭐예요? 여자는 남편을 극하고 있죠. 그래서 남편하고 인연이 없고 또 이거는 뭐야? 9는 엄마도 되고 문서도 되는데 5, 6이 뭐를 극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서를 극하죠. 양쪽에서 이렇게 5, 6이 극하니까 어때요? 공부하고 인연이 있고 인연이 있겠어요? 없죠. 엄마하고 인연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면 이 이름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부모 덕이 없고 또 재물하고도 인연이 없고 남편하고도 사실 인연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신가요? 아니요, 결혼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 결혼을 안 했다면 괜찮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이 정도 나이면 이미 이별수를 겪고 있었을 거예요. 인연이 없어요. 자, 방송이니까 더 깊은 얘기는 할 수 없고, 자, 이렇게 이름에서 불러주는 기운대로 이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김은영 씨를 아직 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 본 거지만, 이름을 딱 봤을 때, 이 이름은 머리는 굉장히 좋고 영리하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인연이 없고, 재물하고도 인연이 없어서 아무리 벌어도 자꾸 벌기 바쁘게 나가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저마다 자기 학설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름에 대한 갈등과 불신을 느끼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름을 통해서 그 의혹이 말끔히 풀리셨는가요? 이름으로 성격을 알 수 있다면 이 또한 참 재밌을 것 같죠? 네, 우리가 대인관계 함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접근하게 되면 훨씬 더 대화도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간단한 도편만 가지고도 자기를 비롯해서 내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궁금하시죠? 네, 다음 시간엔 이름으로 성격을 알 수 있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